네, 안녕하세요. 파이썬으로 매크로를 만들어보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로그인 기능을 완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해야 될 작업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큐티 디자이너에 우리가 만들었던 GUI 기준에 어떠한 공란들을 연결하는 그런 걸 좀 해볼 거예요.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작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다음에 할 것은 우리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는데 여기에 입력해서 정보 전달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변수에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요 GUI 이 화면에 입력을 해서 이 변수와 매칭이 돼서 작동을 하게 먼저 해볼 거예요. 그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해당 이 GUI를 보면은 여기 옆에 오브젝트 인스펙터 있죠. 여기에 각각이 이렇게 각각의 텍스트 에디터가 어떤 이름으로 저희가 작성됐는지 좀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아이디 같은 경우에 여기 라인 에디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 라인 에디트 언더바 2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이름과 일단 그러면 변수명을 매칭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id는 self line edit id가 입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get 그냥 텍스트라고 쳐주면 이게 어떻게 작동할 거냐면은 이 안에 입력받은 것 기준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변수와 매칭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비밀번호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self line edit 아까 edit 2였죠? text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은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두 부분들이 각각 변수에 매칭돼서 들어갈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프로그램 시작 눌렀을 때 현재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이 변수에 매칭돼서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아이디랑 썼던 부분 그리고 비밀번호라고 지정했던 부분이 매칭이 돼서 이렇게 로그인 작업까지 완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이제 작업들을 좀 해야 될 건데요. 이 밑에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로그인 후에 지식인 페이지에 접근을 해야겠죠. 그러면 페이지를 옮기는 방법인 드라이버.get으로 페이지를 옮겨 보겠습니다. 네이버 화면에서 그 다음에 지식인으로 이동해야겠죠. 요 URL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볼게요. 그러면은 로그인 후에 드라이버 get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페이지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서 현재 여기에 경로를 알아야겠죠? 이 요소 값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우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엑스패스 기준으로 한번 이 창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또 적어볼게요. find 엑스패스겠죠? 그 다음에 엑스패스 값 넣고 클릭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샌드키를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클릭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 샌드키라고 한번 해볼게요. 샌드키에서 내용을 집어넣도록 할게요. 내용은 이제 컨텐트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이 안에 내용을 한번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근데 역시 이 변수 역시 이 공란의 값을 불러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을 확인하면 여기 라인 에디트 언더바 3라고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셀프 라인 에디트 언더바 3로 바꿔주면은 관심어를 검색을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뭘 보내냐? 컨텐트라는 걸 보내줘 라고 좀 내용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컨텐트를 넣었으면은 이제 저희가 이 검색을 눌러야겠죠. 검색하는 것은 뭘까요? 한번 다시 같이 확인해 볼게요. 또 여기 되어 있네요. 여기 값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고 어쨌든 이걸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엔터를 눌러야 될 거예요. 저희는 클릭하는 걸로 또 해볼게요. 엑스패스 똑같이 수집을 해서요.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똑같아요. find 엑스패스 이제 엑스패스 값을 붙여놓고 클릭이라고 해주면은 클릭한 채로 이동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으면은 한번 여기 제가 타임 좀 슬립도 간단하게 넣고요.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코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한 번씩 실행을 시켜봐야 최대한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관심 검색어는 파이썬 강의라고 일단 임의적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프로그램 시작 누르게 되면 작동하는 모습이 보일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로그인 기능은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우회해서 붙여넣는 식으로 해서 완료가 되고요. 그 이후에 지금 페이지를 옮겨서 파이썬 강의라고 이제 여기에 공란에 입력을 해준 뒤에 이 버튼을 클릭하는 것까지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이런 페이지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보이시죠? 이런 페이지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해당하는 URL을 다 수집을 해야 돼요.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뭐 각각에 다 접근을 해서 이제 보면은 들어가서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다는, 이렇게 답변을 다는 그런 기능을 좀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일단은 URL 수집부터 좀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좀 같이 해볼게요. 일단 페이지나 어떤 URL, 그 다음에 데이터 같은 걸 수집을 하려면은 뷰티풀 스프를 사용해야 돼요. 뷰티풀 스프를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한번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지난 시간과 같이 한번 그냥 따라가만 볼게요.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상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 일단 뷰티풀 스프를 임포팅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from bs4 import beautiful 스프라고 하면 되고요. 그 이후에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뷰티풀 스프 객체를 스프 변수에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 이전에 뷰티풀 스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기준으로 이러한 것들, 지금 이렇게 감싸져 있는 텍스트들이 있는데, 이런 텍스트들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URL 또는 텍스트들,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넘겨받을 함수가 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하냐? HTML이라고 한번 정해주고요. 드라이버, 셀레늄에서 하는 겁니다. 페이지 소스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내려주면은 현재 순차적으로 작동했을 때 맨 마지막으로 이 지식인 검색을 한 후에 나오는 페이지 로딩된 페이지가 HTML이라는 변수에 들어갈 거예요. 좀 어렵죠? 일단 또 오늘도 따라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뷰티풀 스프를 사용해서 우리는 HTML이라는 변수를 분석해 줄 거예요. HTML 파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라고 해서 보시면 이러한 여러가지, 파이썬이라고 일단 검색을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구성된 거를 또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는데, find all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텍스트, 우리가 이제 수집하고자 하는 텍스트나 이제 어떤 URL 같은 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find all은 이렇게 특정한 어떤 문자열을 찾기 위해서 좌편에 태그, 그리고 뒤에 클래스명으로 우리가 어떤 인터넷에 존재하는 특정한 문자를 찾아낼 수 있어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검사 기능을 킨 다음에 셀렉트해서 한 군데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뭔지는 모르나 뭐 DD 클래스는 answer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뭐 div 클래스는 kin 셀렉터, kin 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이렇게 어떠한 앞에 이런 식으로 앞에 이렇게 자두색으로 뭐라고 써 있고 뒤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뭐라고 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은 태그라고 부르고 클래스는 해서 뒤에 있는 거는 클래스 네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역할인지 아주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조금 새놓은 게 있어서 네, 어쨌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웹도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작이 돼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작을 할 때는 이렇게 태그와 클래스명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그는 어떤 기능을 하냐? 지금 우리가 인터넷 웹 언어에서 봤듯이 이렇게 안쪽에 쌓여져 있는 이 텍스트를 기준으로 바깥쪽에서 이렇게 묶어줘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적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클래스는 이 디자인적 요소가 다수로 집합되어 있거나 다수의 속성을 부여하기 위한 집합체를 한 번에 표현을 해서 동시에 적용하기 위해 이렇게 클래스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맨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히 생각하면은 이렇게 H1 밑에 또 H2 또 밑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H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웹으로 좀 띄워봤을 때 이런 식으로 디자인적, 예를 들면 H1은 더 크고요, H2는 더 작고 H3는 더 작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같이 묶어줘서 클래스로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적 요소다, 태그는. 그리고 클래스는 이 디자인적 요소나 어떤 속성 단위의 집합이다 라고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다시 넘어왔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이렇게 앞에 있는 걸 태그라고 이제 볼 거고요. 뒤에 있는 것들이죠. 뒤에 있는 것들을 클래스 네임이라고 볼 거예요. 클래스는 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find all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전체 웹에 있는 언어들, 텍스트들 중에서 특정한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접근한 페이지죠. 이 페이지에 접근을 해서 보면은 이 페이지가 HTML에 담아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요. 그럼 HTML에 담겨서 이제 뷰티풀 스프가 요 HTML 파서로 요 내용을 분석을 하고, 그 중에서 우리는 방금 배운 것처럼 find all로 태그와 클래스 네임으로 저희는 어떤 링크나 또는
어떤 텍스트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텍스트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뭐 조합을 해서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겠죠. 일단 한번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 각각의 URL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URL을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Ctrl Shift I를 누른 다음에요. 여기 셀렉트 버튼 누르시고 여기 현재 URL 페이지에 접근을 해봅니다. 늘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게 태그, 뒤에 있는 게 이제 클래스 네임, 클래스는 이라고 써있죠. 우린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찾아낸다고 했어요. A, 앞에 A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뒤에도 가서 보면은 클래스 네임에 상당히 길게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을 하면은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Ctrl C, 그 다음에 Ctrl V. 여기 좀 오타가 좀 쳐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어떻게 출력되는지 알아보면은 제가 미리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href 이런 식으로 쭉 여기 한 페이지에 10개의 URL이 있으니까 그 페이지 URL을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씩 쭉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또 텍스트를 불러올 수도 있고 이 URL을 또 불러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거는 일단 좀 처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따라만 보세요. i.get 텍스트 이렇게 하면은 이 i의 각각의 이 순차적으로 돌면서 각각의 리스트 형태의 뷰티풀 객체를 객체에서 텍스트만 불러온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get href 링크를 불러와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만든 변수는 그냥 놔두시고요. 출력부터 한번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 최종적으로 여기 들어가서 페이지 소스를 넘겨봤고 분석을 해줬어요. 분석을 해준 결과가 이렇게 발생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보시면은 맨 마지막 출력값이 이렇게 URL 기준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URL에 접근을 해서 일단 이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잠시만요. 예. 이렇게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지금 이 하나하나 지식인 글에 댓글을 남기기 위해서 마우스를 이 부분을 클릭해주고 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 안에 우리의 홍보글 하세요 스택 코딩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홍보글을 입력하고 등록을 눌러서 최종적으로 이 사용자에게 이 지식인 문의자에게 알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은 최종적으로 마치는 거예요. 일단 전부 기능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또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i.get href 했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가 URL을 가지고 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driver.get을 통해서 i.get 페이지에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driver.get이라고 하면은 이 페이지에 셀레늄이 셀레늄 드라이버가 이 페이지를 이제 페이지로 이동하는 그런 함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부분을 클릭하는 일이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앞서 강의에서 다 했었습니다. 이렇게 셀렉트 해서 우리가 클릭하고자 하는 위치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클릭이 되면은 X와 아이디를 통해서 우리가 클릭을 해볼 수 있다고 했죠. 뭐 엑스패스로 한번 해볼게요. 엑스패스를 클릭을 해줘야 될 거고 드라이버 find 엑스패스 클릭을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아래쪽 공간을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이쪽 아래쪽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제가 이거는 좀 여러 번 해봤는데 어떤 이유에서 엑스패스가 안 먹힙니다. 엑스패스나 아이디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CSX 셀렉터도 좀 안 먹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작업을 하려면은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기 타이틀에 댓글 입력이라고 있잖아요. 타이틀 기준으로 또 이 공간을 클릭하거나 또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이틀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타이틀 기준을 쓰려면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입니다. 엑스패스 쓰고요. 네, 이거는 그냥 이런 웹 구조에서 쓰이는 방법인데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만 두세요.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틀라고 입력을 하고 아까 그 타이틀 댓글 입력이었죠. 그래서 댓글 입력을 이렇게 치면은 이 해당하는 텍스트 기준으로 공간이 선택되게 됩니다. 클릭을 하면요. 나중에 혹시 이제 또 쓰시다가 엑스패스나 아이디 그리고 다른 뭐 경로들도 안 먹혔을 때 이러한 식으로 타이틀 기준으로 제어를 한번 시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끝났으면 네, 이렇게 했으면 타임슬립으로 각 코드마다 조금씩 딜레이를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1초씩 줬고요. 그 이후에 GUI에서 변수화 시켜서 입력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한번 다시 볼게요. 입력할 내용에 있는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에딧이라고 되어 있네요. 텍스트 에딧을 역시 변수화를 선언을 해줍니다. 전 미리 좀 써놨어요. 이게 유저 인풋 언더바 텍스트 하고 텍스트 에딧 같은 경우에 텍스트를 불러오려면은 to plain tex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값은 이제 사용자 입력에 따라서 여기 입력된 값을 이 변수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퍼 클립으로 이 변수를 복사를 하고요. 복사한 것을 파이오토 GUI를 통해서 핫키를 통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 등록 버튼을 누르면은 제 글이 여기 게시가 되겠죠. 등록 버튼은 엑스패스로 한번 해볼게요. 엑스패스 하고 드라이버 find 엑스패스. 그래서 클릭을 하면 되는데, 이 클릭해주면 전체 또 제 글이 다 올라가니까 이거는 빼고 한번 테스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지금 두 가지가 좀 잘못돼서 에러가 발생됐는데요. 일단 파이퍼 클립을 사용할 때는 파이퍼 클립 점 카피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제가 카피를 누락시켰고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쌍따옴표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됐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점들 주의하셔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도 뭐 실수를 이렇게 가끔씩 하네요. 그래서 눌러서 다시 한번 그러면 진행을 좀 해볼게요. 프로그램 시작을 눌러주고요. 이제 이 순차적으로 URL에 접근을 해서 입력할 내용에 있는 키워드를 쳐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쳐주고 그 다음 URL 접근 쳐주고요. 그 다음 첫 페이지에 있는 모든 URL, 아까 전에 수집된 10개의 URL은 같은 식으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요. 일단 등록까지는 안 눌러주고 있어요. 왜냐면 등록 눌러주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제 글도 게시되니까 이렇게 하기 싫어서 일단 뺐어요. 등록 취소 처리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홍보한 글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서 10개의 페이지에 제 글을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이렇게 페이지를 하나씩 넘겨가면서 전체 URL을 수집을 하고 또 이제 이동을 해서 같은 식의 작업을 반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이 페이지, 이 URL을 한번 다 수집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또 URL을 수집을 하고 사용자가 입력받은 만큼 페이지를 이동시켜서 URL을 전부 다 수집을 한 뒤에 아까와 같은 우리가 반복적인 과정, 클릭하고 입력하고 게시를 해주고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매크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려면 현재 밑에 1, 2, 3, 4라고 쭉 되어 있는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접근하는 방법은 Ctrl Shift I를 눌러서 이 셀렉트에 있는 것을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페이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그냥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href 링크라고 되어 있고요. 이 뒤에 링크 주소에서 보면은 바뀌는 거는 페이지 넘버밖에 없습니다. 페이지가 2, 3, 4 그리고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페이지 넘버, 페이지는 하고 뒤에 있는 숫자만 바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페이지 기준으로 이 숫자를 뒤에 있는 숫자를 변경해 가면서 페이지를 이동하고 URL을 수집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어둔 GUI를 확인하면은 역시 이렇게 사용자의 입력을 통해서 이 코드에 붙여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라인 에디트 4와 라인 에디트 5가 그 공간이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전 미리 작성을 해뒀습니다. 스타트 페이지를 라인 에디트 4 그리고 엔드 페이지를 라인 에디트 5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고요. 이제 이 페이지의 숫자에 변화를 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간을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3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3번 페이지가 로딩이 될 거고요. 4라고 입력하면 4번 페이지가 로딩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페이지만큼 URL이 수집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문 같은 경우에 지금 아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포문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른 강의에서라든지 한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내용을 숙지하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따라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배우셔도 되고. 스타트 페이지라고 하는 아까 전에 그 변수에 대한 부분을 주고요. 끝에는 엔드 페이지라고 이렇게 줘볼게요. 스타트 페이지와 이제 엔드 페이지로 구성을 시켜놓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밖에서 라인 에디트로 들어가는 것은 텍스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포문을 동작하게 하는 데에서는 숫자형이 필요한 관계로 저희가 이 형태, 자료의 형태를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int start page. 그래서 숫자형으로 변환을 해라 라는 명령어예요. end 페이지는 int end 페이지로 각각을 선언을 해주고 이 안에
포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숫자를 돌릴 거예요. 포문 기준으로 봤을 때 스타트가 1이고 엔드가 2면은 1밖에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타트가 1이고 엔드 페이지가 3번이면은 1, 2밖에 돌지 않을 거예요. 순차적으로 순회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형태가 자체가 그렇습니다. 포문을 이용했을 때 레인지를 쓰면은 시작점을 1로 했을 때 뒤에 만약에 10이라면은 마이너스 1, 그래서 9까지 i가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엔드 페이지 플러스 1을 해줘서 사용자가 1, 2라고 입력을 했을 때 1, 2, 3까지 가서 이 포문에서는 1과 2가 동작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아예 처음이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번은 그냥 따라만 해보실게요. 그리고 포문에 인덴테이션 꼭 지켜서 이렇게 페이지를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고요. 이렇게 되면 포문이 들어올 때마다 순차적으로 이동을 또 시켜야겠죠. 이 드라이버 get으로 다시 한번 아까 전에 그 페이지를 넣고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은 포매팅을 통해서 이 포맷 i를 통해서 이 페이지의 변화를 줘가면서 우리가 페이지를 수집을 할 겁니다. 앞에 타임슬립 한 번만 넣어볼까요? 타임슬립 1초 쉬고 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마쳤으면은 프로그램 실행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실행을 한번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id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관심하에 파이썬 강의 수집 페이지는 이번 페이지까지만 해볼게요. 입력할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시고요. 프로그램 시작을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고요. 페이지를 하나씩 이동을 해서 이제 글을 적어주고요. 우리가 아직 클릭은 지금 주석 처리해놔가지고 클릭이 안 되고 있는 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번 페이지로 넘어간 것이 확인되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부분에서 URL이 수집이 되고 URL 수집하고 나서 이제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됩니다. 현재 2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이거 제가 썼던 글이네요. 현재 2페이지까지 있으니까 2페이지까지 이런 같은 게 반복이 될 거예요. 여기 제가 썼던 글이 보이네요. 이제 글을 작성한 거에서 제가 뭐 실제로 하진 않았지만은 여기 작성을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제가 뭐 도배가 될까봐 하진 않았는데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서 마찬가지로 엑스패스를 찾아서 일단 보시면은 엑스패스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클릭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은 클릭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클릭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실행시키고요. 저는 하다가 끌 거예요. 너무 많이 도배를 해버리면은 네이버에서 적금들로 인식하기 때문에 하다가 끌 겁니다. 일단 실행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서요. 이제 글을 입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등록 버튼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됐을 거예요. 이것도 등록 버튼 눌러주고 등록 버튼 눌러주고요. 네, 전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하면은 보시면은 제 글이 달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기능 부분을 모두 마쳤고요. 여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다면은 사실 이렇게 프로그램 실행됐을 때 지금 뭐 직렬적인 구조라서 이 프로그램 전체가 동작이 할 때 동안에 이 프로그램 홍보 도우미 URL 창이 진행 중이다라고 표시가 되고 상태 표시창이 바로바로 뜨지가 않는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스레드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개념은 사실 조금 여기서 다루기에는 너무 좀 딥한 거라서 일단은 넘어가고요. 제 코드가 지금 스택 코딩에 공유가 돼 있으니까 거기 스레드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코드를 구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보시고 한번 이런 식으로 써서 병렬 구조에서 작동을 시킬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우시면 일단 이 기능들만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에 덧붙여 가면서 본인들만의 어떠한 본인의 업무나 반복적이고 루틴한 일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까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총 4강에 거쳐서 이 프로그램 홍보 도우미의 기능적인 부분과 디자인적인 부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4강에 걸쳐서 같이 이렇게 듣고 고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홍보 도우미 프로그램 제작 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